자, 그럼 지금부터 이 타차 담보 특약이 쟁점이 됐던 그래서 16억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혹시 앞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팝업으로 지난 영상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영상도 꼭 보고 오시고요. 사건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A와 B는 사촌지간인데요. 그리고 B-는 사촌형인 B의 아내입니다. 즉 A의 형수님이 되겠죠. 이 세 사람이 벌초를 가기 위해서 모였는데 전날 밤에 밤을 새웠던 B가 피곤한 탓에 사촌 동생인 A가 B의 차를 대신 운전하게 됐습니다. B의 차는 부부 한정 특약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차가 불과 300m 정도 가다가 갑자기 뒷차 문이 열리면서 B가 도로에 떨어졌습니다. 사촌 동생 A는 차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을 했던 거고요.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비상등도 들어왔는데 A가 부주의로 이 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 B-는 머리가 깨지는 부상을 입었고 약 2살 정도 지능을 가진 중환자가 됐습니다. 자, 이 사건의 쟁점은 A가 운전을 할 때 이 자동차는 B의 자동차였고 B는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운전할 당시에는 이 차는 무보험 차량이 됐던 거죠. 다만 다행히도 아까 설명드렸던 타차 담보 특약, A는 타차 담보 특약을 가입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A 차량의 보험을 들면서요. 그래서 이 피해자인 B-는 A가 가입한 타차 담보 특약에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런 사건이 진행되게 된 거죠. 사실 이 사건은 처음에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특약에 따라서 A가 가입한 보험사에다 보험금을 청구하니까 보험사에서 자, 이 사고는 B-라는 사람은 B가 소유한 차의 부인의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손해사정사 단에서는 도저히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시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 타차 담보 특약에 기해서 해당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죠. 손해사정인 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니까는 좀 난감해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보험 합의라는 게 좀 큰 회사랑 상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단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 이런 경우는 변호사님을 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소개를 좀 해달라. 이런 거 뭐 소개해 줄 분이 없었나 뭐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인터넷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래 몇 군데를 뒤져가지고 이러고 봤는데 그 중에 윤앤이라고 그 이력을 보니까 다 화려하고 신뢰감이 가더라고요. 뭐 다 경력 보니까는 다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을 의뢰로 하면은 분야 다 맞춰가지고 일 진행이 빨리 되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 자, 사건을 맡으면서 저희는 보험사 측에다가 이 사고는 A가 운전하면서 타차 담보 특약이 적용되는 사안이니까 보상금을 지급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계속 이 사고가 난 차량이 B의 소유의 차량이고 그 피해자가 B의 아내인 B-이기 때문에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계속했어요.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들어갔죠. 이 소송을 맡은 상대방 대리인도 여전히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 전략이 먹혔던 건지 첫 번째 사건을 맡았던 담당 판사, 단독 판사도 이건 보험금 청구 사건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건을 합의부로 보내버렸어요. 근데 이러면서 또 시간이 엄청 많이 흘러가게 됐죠. 이 사고가 2010년에 발생한 사고인데 판결이 2020년에 납니다. 무려 10년 만에 판결 선고가 나는데 그 원인 중에는 소송 대리인이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 한 게 또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합의부에서 최종 판결을 받게 됐고 저희가 주장한 대로 타차 담보 특약이 적용이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보험사의 그 소송 대리인이 만약에 우리 주장이 맞다,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도 손해 금액이 한 5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실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개호비 이런 것들을 따져서
한 1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 금액이 맞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결국은 재판부가 저희 주장을 거의 받아들이면서 최종 판결금은 1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건 원금만 10억 원이고요. 10년 동안 쌓인 이자가 5억 원이 됐어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만약에 보험사를 대리했던 소송 대리인이 저희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게 해석을 제대로 해서 진행을 했다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빨리 결론에 이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보험사의 대리인의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서 소송은 더 길어지게 됐고요. 결과적으로 보험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지연 손해금을 부담하는 그런 손해를 보게 됐고, 우리 의뢰인 피해자는 그 기간 동안 자비로 치료를 하고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내했던 그런 사고가 된 거죠. 빚이 많으니까요. 더 빚낼 데가 없잖아요. 빚이 한도가 있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면 되나 모르겠네. 정말 막판에 가지고 죽으려고 그랬어. 둘만. 정말 그 당시에 연예인 만나기 전에 통장 잔고가 1,000만 원 남짓 있었어요. 그것도 융자 받아가지고 빚내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판결을 금방 내주신 거예요. 판결 나게끔. 그래서 뭐 요즘 정말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와이프 보는 눈도 더 애틋해지고, 사실 그게 정의라 그런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 타차 담보 특약이 쟁점이 됐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좀 이해가 잘 안 되시고 좀 더 알고 싶으시다고 하면 저희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에 이 사건에 대해서 게재를 해놨으니까요. 찾아오셔서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마 제가 했던 말씀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정보들 얻고 싶으시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